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빚는 그런 발언 안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헌법상의 부정부패나 어떤 아주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일시해서 탄핵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의 가령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또 박범계 법무장관이나 누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어떤 그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국회의 의석수만 믿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독주, 독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은 판단하실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다고 해서 각종 부정부패 게이트 여기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달아서 지금 대선 불복 행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상식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책임을 지어야 될 수도 있었어도 법적인 책임 탄핵까지는 아니다. 예. 그래서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의 65%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해임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임 건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대로 예.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방탄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제가 좀 과거 여론조사를 좀 찾아봐야 돼서요. 해당 걸 인용해서 이상 실장께서 인용하셨던 여론조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이렇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움 의원, 김도움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로 이상민 장관을 신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도움 의원에 대해서 많이 주목된 얘기를 해봤고 이상민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분 만에 대통령실도 비교적 짧게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의회 주기의 포기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간결한데 좀 강력한 비판을 좀 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국회가 그러니까 입법부가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주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좀 애매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왜 이게 의회주의의 포기냐 그러면은 지난번 해임 건의안을 분명히 제출함으로써 사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분명한 요구를 또 했고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거부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이런 사안을 들어가지고 다시 탄핵을 한다는 건 이게 이제 바로 말하자면은 완력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횡포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굉장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장관들의 탄핵이 한 번도 없었고 부의되더라도 대부분 폐기됐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정사에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짧고 간명하지만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여러 대통령실 말 중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혹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제가 방송 전에 보고 온 것 같은데 주수진 의원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좀 여러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률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동을 걸면 이게 앞으로 역풍이 불 수 있고 총선 때 민주당의 위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탄핵안 가결 투표할 때 따로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선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일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일방 소집해서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뭘 했죠?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불러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자체가 정치적인 쇼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행동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회 폭거를 그냥 정치 쇼처럼 계속해서 벌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의 불만이나 걱정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도 법률가 출신도 많고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도의적 책임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지만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과 법률적인 책임 그리고 헌법 위반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를 해나갈 겁니다. 이상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설사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여서 뭐 제도를 걸어서 역풍이 불더라도 민주당은 어쨌든 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이 분명히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이 거기에 너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것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총선에 혹시라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고심이자 아마 고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 이제 결과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법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리겠지만은 예. 정치적인 판단 그것은 국민이 내려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논평하신 건 다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뭐 국민이 명백하게 이상민 장관을 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일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수가 그럼 다수로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여론조사 제작진이 빨리 찾아봐서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에서 오후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